사람들이 LG화학 할 때 계속 배터리만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화학 쪽에서 돈이 많이 남고 있으니까 또 투심이 좋아져서 주가가 많이 오를 수도 있겠지. 안녕하세요. 언니. 선수 쳤다. 그거 하려고 계속 생각하고 나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 스탠바이 기다리고 있었어. 오늘은 또 시장이 어땠어요? 장이 좀 빠졌어. 포트폴리오도 좀 빠졌는데 근데 뭐 아직 선망하고 있어. 아직까지 철강이 포트폴리오를 캐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캐리가 아니고 하드 캐리. 포스코 중간에 포지션을 많이 줄였잖아. 네. 그게 좀 아쉬워. 쫄은 거지 약간. 너무 풀 포지션 잡으니까 약간 겁나서 줄이다 해가지고. 근데 그때 또 마침 슈팅 나와가지고. 근데 꼭 줄여야 나오더라고. 아쉽다 아쉬워. 그거 아니었으면 진짜 1월 같은 수익 나왔을 텐데. 다른 사람들이랑 다 나눠서 같이 벌어야죠. 내 거 누군가 샀으니까. 그렇죠. 돈 많이 버세요. 저는 못 벌어도 여러분 많이 버세요.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조선업 이야기 잠깐 하다 말았잖아요. 그때 물동량 증가 부터 네. 시작해서 이 철강 얘기하다가 조선까지 넘어왔잖아. 네.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제. 그래서 조선업을 저희가 또 간단하게 채취하고 왔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별로 안 했는데.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원래 조선업이 과거에는 장난 아니었잖아요. 옛날에 진짜 조선업은 명예로운 주식이었어. 나 때는 약간 차화정이 대세였고, 나 주식 시작하기 한 2, 3년 전? 그때가 진짜 경기가 살아나면서 또 그때는 유가가 강했으니까 그거 기반으로 이제 조선주에 강한 모멘텀이 생긴 거니까. 지금 그럼 한 12, 13년 만에 조선주 위상이 엄청나게 땅에 떨어졌잖아요. 지금 거의 바닥 키고 있지. 그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이것도 철강이랑 똑같지. 강 때문이지. 사실 수주받는 물량이 막 급격하게 줄었다기보다는 그때만큼 가격을 못 받는 거지.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조선 쪽에 계속 뛰어들고 단가가 계속 낮아져가지고 마진율이 낮아진 거지.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유가도 한몫했고, 그래서 모든 원흉은 중국에 있다.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밀어붙였구나. 그쵸, 워낙 싸게 만들려고 하니까 인건비가 깡패지. 그런데 최근에 다시 저희가 조선업을 좀 주목하게 되는 게, 원래 중국한테 수주를 많이 뺏기고 있었는데 이번에 LNG선에 한해서는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LNG선이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LNG선이 사실 탄소 저감 이슈가 자동차 이쪽 부분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사실 몇 년 전부터 조선 쪽에도 계속 이슈가 있었거든. 너무 먼 얘기라서 사람들이 크게 와닿지 않는? 사실 나조차도 지금도 사실 막 크게 와닿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 친환경 때문에 다 LNG선으로 바꾼다? 이거는 나는 조금 너무 행복회로인 것 같고.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난 대형 선박이 한 17,000여 척 정도가 있대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번에 6월에 MEPC 76K에서 현존 선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에는 디젤차 이런 거 옛날에 단속했듯이 단속이 들어가면 배들이 다 교체가 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국 조선업이 공격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친환경 규제로 사이클이 시작된다기보다는 진짜 큰 사이클은 노후선박이잖아. 노후선박 사이클이 돌아와야 진짜 빅사이클이 오는 것 같고, 다만 조선은 선박 교체 주기가 한 20년? 수명 자체는 한 30년인데 20년 주기로 이제 바꾸는데, 이제 그 사이클이 21년, 22년에 걸쳐서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딥하게 찾아보려고 한다 그러면 노후선박이 어느 쪽에 이제 뭉쳐져 있는지, 컨테이너선이라던가 탱커라던가 이제 이런 쪽에 노선박들이 많다라고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쪽에서 강점을 가진 조선사는 어디인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더 집중해 볼 수 있겠지. 이렇게 매칭시키는 게 더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뭐 조선업은 항상 골고루 다 오르기 때문에 골고루 사는 게 항상 마지막에는 제일 행복하더라. 그러면은 제가 또 찾아보니까 카타르에서 3분기에 LNG 운반선을 한 100여 척 정도 발주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 100여 척이면은 많은 건가요? 근데 단순 100척이라 그래서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 워낙 선사들이 수주받는 것들이 여러 가지라서 초대형 벌크선부터 소형선까지도 다 하기 때문에 직접 계약서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사실 알기가 어려워. 내부자 아니고서는. 내부자면 너무 편하지. 내가 계약하러 갔는데 이거 큰 계약이다 그러면은 저기 회사 주식 사면 되니까. 워낙 조선주들은 그 수주 계약 공시가 많이 뜨잖아. 뜨면은 막 주가가 엄청 올라. 근데 또 내려앉아. 왜냐? 공시 뜰 땐 막 2조 3조짜리 밴데 나중에 까보니까 200~300억 밖에 안 남아. 약간 요런 느낌이 많아가지고.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 2~3조 그러니까 엄청 커 보이잖아. 지금 시총이 막 4조 5조 밖에 안 되는데 2조짜리 계약을 따냈어? 그럼 막 한
더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 소리 나오는 거지. 근데 현실이 막 그렇지 않은 거지. 아,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구나. 그래서 과거처럼 큰 건을 성사시켜도 영업이익 자체가 좀 낮아져서 그 부분은 좀 어렵다. 조선업은 당장 영업이익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주잔고를 얼만큼 쌓아놨냐, 수주잔고로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를 올리기 때문에 그걸 실적으로 보거든. 그래서 이 모든 게 순탄하게 되려면 지금 저유가이면 안 된다. 이 한 가지 이유가 필요한 것 같아. 최소한 6, 70불 지금 현재 상황처럼 유지될 수 있는 가격대여야 되는데 상황 자체는 나쁘지 않지. 왜냐면 지금 원자재들이 모두 폭등하는 중이니까. 네, 그 과정에서 유가도 현재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하반기부터 뭔가 선박교체주의가 돼서 이제 사람들이 수주를 시작하면 조선주들은 워낙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한 번은 또 와야 될 수 있지 않나. 지금 모든 증시가 화랑이고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기대감을 깔고 있는데 조선주는 이거의 끝에 사이클에 있거든. 우리가 해운을 유치했잖아 처음에. 그래서 운임료가 비싸지고 그 안에 있는 원자재들이 많이 이동되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그걸 나름 중고선들이 가격이 방어가 되고 마지막에 선박들로 수주가 오는 거지. 여기서 더 가면 이제 그 원유를 정제하는 이제 정제 마진부터 또 엮어버리면 이제 또 정유까지 가는 거고. 사실 이런 모든 사이클은 연결되어 있다. 그래도 많은 전문가분들은 자동차에도 그렇듯이 전기차로 다 전환하도록 국가 주도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선박에 있어서도 약간 그런 규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그 규제를 피하기 위한 환경적인 선박을 수주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조선업들이 이제 강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사실 외신들이 한국 조선소를 평가할 때 굉장히 좋게 평가해. 선박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 예술의 경지에까지 올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 조선소는 한중일이 거의 중심이잖아. 근데 뭐 한국은 이제 단점은 젊은 인력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기존의 기술자들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거. 대신 건조 기술이랑 설계 측면에서 아주 강점을 갖고 있는 거. 일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따오는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그거 자체로 강점이고, 대신 조선업 자체를 뭔가 더 키워보자 이런 게 없어서 과거부터 쭉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거고, 중국은 강점은 인건비가 싸고 뭐 수주 물량을 많이 가져올 수 있고, 이거 빼고 나머지 다 단점. 대신 이제 여기도 기술이 많이 올라와서 한국만큼 하는 조선소가 뭐 한 군데 정도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거의 엉망이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한국이 사실 그런 단점을 조금만 보완하면 조선 사업도 과거의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을 텐데 중국이 돈으로 이렇게 찍어 누르니까 그게 좀 아쉽지.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조금 많이 지원을 해주면은 충분히 더 좋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거제도 그런 도시들도 다시 옛날에 부은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또 오늘 LG화학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워낙 LG화학 하면 이제 배터리 회사 네. 뭐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LG화학의 주된 업은 정유화학이잖아. 맞아. 근데 사람들이 LG화학 배터리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잊고 있었던 거지. 지금 정유화학 주식도 다 올라갔고 달린 지 한참 됐잖아. 맞아. 사실 LG화학 전체 영업이익이랑 매출에서 배터리 부분은 일부분이었는데 그걸로 주가가 오락내락 하는 게 사실은 원래는 웃긴 거지. 근데 어쨌든 정유화학 쪽에서 마진 스프레드가 개선되면서 확실하게 실적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게 나왔지. 항상 그렇지 뭐. 다 알고 있었으나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현대차는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실적이 좋았는데도 그날 잠깐 올랐다가 지금까지 조금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LG화학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충분히 조정받았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트리거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항상 가격이 문제지. 그래서 가격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꽤 중요하다. 근데 아마 사람들이 놓친 부분들이라서 사람들이 LG화학 할 때 계속 배터리만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화학 쪽에서 돈이 많이 남고 있으니까 또 투심이 좋아져서 주가가 많이 오를 수도 있겠지. 그런 여러한 변수들이 주가를 좌지우지한다. 실적이 항상 좋다 그래서 막 오르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안 좋다 그래서 막 내리는 것도 아닌 단 하나의 이유는 가격 구간. 현재 가격이 그때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제 마법의 선반영. 그래서 선반영 사실 실적 시세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 그래서 주가가 충분히 조정받았을 때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을 땐 충분히 올라줄 수 있고, 아닌 경우에는 생각보다 못 오르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항상 가격적인 면도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 오늘 또 코스피가 1%나 빠지고 코스닥도 한 2% 정도 빠진 걸로 제가 봤는데 구독자분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셔야죠. 뭘 놀라, 이 정도 빠져가지고. 뭐 맨날 오를 수는 없잖아. 주식이라는 게 난 항상 이렇게 오른다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뭐 10% 오르고 뭐 한 3% 내리면 폭락
막 시장 붕괴 막 이제 이런 심리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럴 건 아니고 시장 자체 전망에 대해서 나는 변함은 없다. 저번 영상에도 말했듯이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액션이 나와야만 나의 전략도 바뀔 거다. 대신 요즘에 또 새롭게 보고 있는 지표 자체는 미국의 접종률, 백신 접종. 이스라엘도 이제 50%의 접종 구간을 넘어섰을 때 확진자가 조금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구간이더라고. 그래서 미국 자체도 지금 50%에 다다를 때 확진자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럼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할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그 자체로 리스크를 내포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거 시장에서 그렇게 반영한다 그러면 조금 일찍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단기적인 이슈들을 계속 팔로우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도 촬영하고 와서 그렇지 목 상태가 좋지가 않은데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제가 유리목이에요. 촬영할 때 빼고는 말을 거의 안 하는 편이라서 유리목이라서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